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문제 보시면 34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중에서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아닙니다. 항상 이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 부인 특례 나올 때는 요 단서가 붙어요. 양도소득이 만약에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됐다 그러면 잔머리 쓴 거 아니니까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붙습니다. 우리 증여 후 우회양도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요. 이 제목은 저 학자들마다 다 틀리니까 증여 후 우회 양도 어떤 거냐면 요거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옆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가불병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그려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상하면서 증여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그리고 제3자입니다. 근데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떤 관계냐면 요거는 이제 특수관계자인데 특수관계자예요. 근데 이 특수관계자인데 이율과세 특례 중되는 배우자 직계줌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작년 시험에 배우자 직계줌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독립한 사례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올해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증여 후 의양도 특수관계자 이율과세 특례 중되는 배우자 직계줌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주로 그래서 형제지간, 삼촌과 조카, 사촌지간으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다가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증여받아서 양도할까지 기간은 몇 년이요? 이거 10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A에 수증자 의리 병에게 제3자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B 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양도세액 C 그랬을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이 양도소득세 이거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걸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예요?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냉개세면 돌려주고 기납부한 증여세 그래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얘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싹 부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수증자한테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데 이때 보세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당초 이거 안 보이는구나. 자, 당초 증여자가 얘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당초 증여자가. 그래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도 다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수증자 을이 양도한 날까지로 보유한 계산하고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불법의 적조를 현명했다고 봐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 수증자 어차피 배우자의 직계점에서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없는데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 우양도는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요 내용. 요거를 딱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특수관계자, 삼촌, 조카, 형제지간, 사촌지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했다. 자, 무조건 아니고 조세부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수증자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적을 때는 크면 만약에 이 두 개 합친 게 크다? 자, 이거보다 그러면은 수증자 의리 병에게 양도한 겁니다. 특례 적용되지 않으니까. 또 양도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어야지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잔머리 쓴 거 아니니까 그때는 특례 적용되지 않고 수증자 의리 병에게 양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하여튼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고 납세무자 당초 증여자고 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 판단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싹 부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증여자, 수증자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증여 우양도.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이율과세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임속은 포함을 이거 수정하라고 그랬죠? 제외로 해야지 됩니다. 제외로 고쳐놓고 제외하고 포함 그럼 틀려요. 제외하고 자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이요? 8년이 되는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으니까 10년 내죠? 그러니까 10년 내니까 8년이 되는 때 다시 양도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10년 내니까.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받게 사는 양도세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하는 양도세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습니다.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자, 수증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연대납세무 있답니다. 여러분들.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5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거 딱 정리해둡니다. 요거를.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35번 문제를 보시면요. 35번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2025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 양도한 경우 2025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원로 하니까 항상 그 달의 말일이에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이고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 한 시점부터 2개월 내에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양도세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 할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1,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분납기한은 2개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납기한 세목별로 분납기한 보세요. 분납기한. 자, 분납기한은 세목별로 보시면 분납기한이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분납기한 몇 개월? 6개월. 양도세 2개월. 자, 그래서 362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분납기한 362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362. 자, 여기였고요. 자, 보면 그래서 요거 얘기였고 3번 지문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서 2025년 4월 20일 대금 청산하고 2025년 5월 4일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이런 때는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4일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해당부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우리 부담부 증여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얘만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양도일이 7월 15일이면 양도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8, 9, 10 그래서 9월 30일까지만 아니고 자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부담부 증여만 3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미리요 예정신고 산출세 미리 예정신고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결정 경정한 세금이 있거나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빼고 예정신고 납부할 때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미리 세금 낸 것은 빼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죠 여러분들? 빼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2025년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1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유소재 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며 여러분 그렇습니까?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국외 소재 주택은 또 주택 수계산에 포함합니까? 아닙니다.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계산에 포함하지도 않고 해외 국외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외 부동산을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마이너스 생긴 것은 동일한 과세 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손금 통산 규정을 결손금 통산에 관한 규정은 국외재산 양도 시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 국내에서 발생한 만약에 결손금이 있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다.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것들.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소득금액. 자,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앞동네 뒷동네. 자, 2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로서 수도권 정비법 규정에 따른 자 도시지역 내 보세요. 도시지역 내 토지로서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자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요. 건물 정착 면적의 몇 배까지요? 3배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인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 양도세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몇 배? 3배까지 비과세고 나머지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수도권 밖이라든가 나머지 도시지역 내는 5배까지 그 밖의 토지 도시지역 밖은 몇 배까지? 10배까지 주택 정착면적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 이외의 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자, 예정신고 한 자는 다른 거 양도한 거 없대요, 지금. 자, 이 주택 말고는 다른 거. 자, 한 번 딱 양도한 거 이 주택. 그러면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 율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이미 신고한 거 없고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 올 달에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고. 자, 그래서 이거 합니다. 맞고 4번이요. 그래서 옳은 거니까 3번 맞네요. 4번 봅니다. 1세대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 자,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증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1세대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이요. 장특공제, 3년 이상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과세 1세대주택 왕창 받습니다. 보유기한별과 고지기한별 합한 공제율 그래서 2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있답니다.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1세대주택은. 자, 확대 적용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은 하여튼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추면 고가주택이든 비과세권 못 갖춘 고가주택이든 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형 고가주택은 보유기한별과 고지기한별 합한 공제율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그래서 2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고 만약에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인데 3년 이상은 보유했는데 거주를 2년 이상을 못하면 6에서 30% 일반적인 공제만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는 장특공제 보증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업계약서나 다른 계약서 썼던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중에서 어떤 거요?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작년에 백선에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지문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고 허위계약서 작성은 비과세 감면 다 배제고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요거만 알면 다 그런 뜻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요거 큰 금액으로 역시 바꿔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에 백선에 있었던 거 적은 금액인데.
똑같이 나왔었고 3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37번 문제를 보시면 2025년 귀소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본 단체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종부세에서 주택분 법인 소유일 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단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등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요. 자, 종부세에서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주택분은 우리 항상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가지고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일 때가 자,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다 달라요. 근데 토지분은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죠. 토지분은 개인이 납세의무자든 법인이 납세의무자든 구별하지 않고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다. 그래서 일단 법인과 관련한 거 세율이 법인은 원래 비례세율인데 법인 소유 주택분은 비례세율 적용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사회적 협동기업 주택조합 등등 퍼블릭한 냄새가 나는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는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는 초과누진세율 적용되는 법인 아니고 비례세율 적용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시가 합산액에서 자, 얼마 공제합니까 여러분? 법인 소유는 빵원 공제합니다.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종부세에서 공제율 합계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세율은 2.7% 비례세를 정한다는데 여러분 법인 소유 주택 2주택 이하는 2.7% 비례세율 맞잖아요. 예? 법인 소유 주택 3주택 이상은 5% 비례세요. 개인 소유 일반적으로는 주택분 2주택 이하일 때 종부세 세율은 0.527 0.5에서 2.7 0.527 7단계 초과수율이고 3주택 이상이면 0.55 7단계 초과수율인데 법인 소유는 그 주택분요 세율이 그 초과준세율의 최고 세율이에요. 2주택 이하일 때는 2.7%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입니다.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아까 적어드렸어요. 법인은 자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200% 300% 늘어날 수 있어요. 자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세부담 상한 주택분의 경우에 개인 소유는 150%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150%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못 넘게 하는데 자 법인 소유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자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4번 틀렸고요. 5번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납기는 똑같아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는 관할 세무장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법인과 관련한 주택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8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에 대한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요거 자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 공익사업과 무관한 게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소득은 부동산, 업에 관련한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건설업자가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양도소득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상업소득입니다. 상업소득. 사업자가 팔았잖아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이고 그 사업소득 중에서도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상업소득 중에서도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 나머지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리고 미등기 부동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요. 자,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인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입니다. 기타 소득 아닙니다.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자,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대여가 아니라 양도고 끼고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 자, 미등기 지상권 양도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이고요. 1번 틀렸고, 미음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렇게 상환이라는 말 드는 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은 기억하고 미음번 두 개네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 및 국세의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납세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 환급금을 상기하는 충당으로는 납세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아니고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소멸 사유 5가지. 아이고 적어드릴 수는 없고 말로 할게요.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자, 부가권의 취소, 취소하면 소급표시가 없으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사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 얘기 들었는데, 국세지방세 환급금,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 대신 내준 효자들이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30원의 세금을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계시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서로 상계 처리할 때 상계 처리되줄 만큼 납세무는 세금에 충당돼 줬다고 하고, 충당돼 줄 만큼 납세무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충당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부가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 납세무는 소멸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 소멸 사유 아닌 거, 납세무 소멸 사유 5가지에다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소멸 사유 아닌 거. 먼저요. 자, 납세에 대해 사망, 죽었다고 모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근데 안 끝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부가 철회요. 부가 철회. 고지서 보냈는데 고지서가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 소멸사유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법인의 합병.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했다고 그래가지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의 합병 소멸사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절차적인 거지만 결손 처분이요. 납세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자력이에요. 집행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결손 처분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집행할 재산이 생기면 결손 처분했던 거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해요. 그러니까 결손 처분했다고 납세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사유 5가지하고 아닌 거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압류는 제척기간을 중단하는 사유이다. 여러분,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아니라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소멸시효 중단하는 사유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예요. 우리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도가 없어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하기 때문에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다. 여러분,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주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전 거 진행되던 시효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압류는 자,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고, 제척기간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국세청구자한테 심사 청구도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조세심판은 심판 청구도 받고, 상급기간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끌잖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세의 경우에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복 청구가 안 됩니다. 동일한 처분에서. 자,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간만 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우리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 반드시 고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나 심판 제기할 수 있고, 또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면 조세 불복 절차의 심판 청구를 거친 것과 똑같이 효력을 부여하고, 자,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해가지고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원의 심사 청구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자, 이거요. 이런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방세나 국세나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청구는 다 90일입니다.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나오고 청구는 다 90일이고. 결정도 대개 90일, 감사원 3개월. 그런데 국세 이의 신청의 결정기간만 30일이고요. 그죠? 지방세도 조세 불복 절차, 지방세도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제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면 얘들 조세 청구 절차에 심판 청구가 꼭 똑같고요. 지방세도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청구, 지방세는 다 90일 내.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한 날부터 다 90일 내. 결정도 다 90일. 감사원 3개월. 지방세는. 청구도 90일, 결정도 90일. 이런 거.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금방 봤다시피 국세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 안 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를,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가산세를 제외한 산업지방세가 5천만 원인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었죠. 이거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말로 학교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가지고, 자,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은 소멸시효 기간 5년,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은 10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고요. 5천만 원이면 10년. 그 다음에 국세는 5억 원 미만 5년 소멸시효 기간이, 5억 원 이상 5억 원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둡니다. 40번 문제로 갑니다. 40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문제네요.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렇습니다. 재산세 비과세요. 1번에 보니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것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당연하죠. 국가지자체 등이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을 공용, 공공용에 사용해요. 원칙 비과세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고, 다만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고요. 근데 소유권에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는 경우로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근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하면, 이런 경우에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요거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우리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었습니다. 임산부도약자 귀를 막으시고 빨리.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인데,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고요. 다만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광고 안내소,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포함입니까? 제외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로가 아니에요. 제외고,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인데, 단 건축전환에 인접하게 건축업으로 인한 대제한의 공지 어떻게 합니까? 제외됩니다. 자, 제외하고 비과세입니다. 포함 틀렸어요. 제외고. 항상 세품 포함제나 꼭 확인하셔야 되고. 3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 확정을 해서 재산세 과실련자 행정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주택,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때려 부술 거니까,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이나 주택 비과세인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한다. 틀렸죠? 대지는 어떻게 한다? 요거는 과세입니다. 대지는 과세입니다. 대지는 과세. 땅은 어떻게 때려 부세요? 그래서 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 섬 및 대지는 요거는 어떻게 한다? 네, 요거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입니다. 통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 섬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주관에 의하여 국립공원, 도립구 같은 데 있는 보존주관에 의하면 비과세하는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주관에 의하면 분리과세예요. 여러분, 하여튼 재산세 토지 구분할 때 임야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임야를 개인 소유나 법인 소유 일반 임야만 종합합산이고 법률에 의한 임야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딱 하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주관의 임야, 국립공원, 도립구 같은 데 있는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주관의 임야만 비과세고 나머지 법률에 의한 임야는 뭐다?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틀린 것, 옳은 거 옳은 문제였나요?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손흥민 씨가 2025년도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를 고객에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41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1석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이게 이제 3년인데,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이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석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8%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근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주택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하지 않고 1에서 3% 낮은 표준세를 적용받아요. 근데 만약에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면 중과세로 추징하고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우리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관소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까? 아니고 등록 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 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 등기등록관세 접수한 날까지 접수한 날부터 60일 땡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가 된 후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공평하게 상속 재산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이 상속을 취득한 건데 다만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요. 자,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간절하게 나고 동생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형님들이 막내한테 좀씩 더 주는 스토리인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자,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부분은 형님들이 막내한테 공짜로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여요. 근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라든가 또 하나는 상속 회복 청구에 소유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꾸는데 이게 자, 그래서 어떤 건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상속재산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죠?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로 취득한 경우에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자, 그랬을 때 협의해서 분할로 이제 취득하는 것은 갑을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동생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마음이 울적해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야 우리 둘이랑 똑같이 이렇게 세 명이 나누는 거 불공평해. 오히려 우리가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서 형님들이 더 줍니다. 상속재산에 분할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지분이 감산상으로부터 늘어난 이 병은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그러면 상속계실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 신고납부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그 다음에 또 상속회복 청구의소,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번 상속회복 청구의소예요. 소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떤 거냐면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해가지고 상속받은 게 있어요. 진정 상속인들이 야 네가 왜 상속을 받아 우리 거를 너는 상속받을 권한도 없는데 상속회복 청구의소를 제기해서 가져오면요 이건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들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원래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걸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상속회복 청구의소에 의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서 나왔는데 아니고 상속 취득한 거로 봅니다. 원래 진정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받을 걸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해요. 키워드로 상속재산이 분할에 대해 협의해서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재분할 추가 취득한 증여로 취득한 거 보는데, 다만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기한 내 어쩌고 저쩌고, 상속회복 청구의소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뭐라고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상속 취득한 거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아셨죠? 근데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요. 요거. 자, 외기였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부속 토지 본다? 10배까지. 우리 지방세는 주로 자, 재산세에서도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 봅니다. 이런 거. 자, 이것도 10배까지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4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2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거. 요거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유상 취득가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직접 간접비용을 말하는데, 직접비용은 내가 7억에 샀다? 산 가격. 10억에 샀다? 산 가격. 직접비용. 그 다음에 간접비용. 포함하는 간접비용,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알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문제가 나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취득해요?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추각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취득해? 개인이 취득합니다. 자, 봅니다.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이요. 요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요거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예? 포함돼요. 그 다음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그 다음에 연부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상의 연체료, 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표한 중개보수. 요 세 가지는 잘 보세요.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미음번 요 세 가지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거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세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합니다.
자,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개 XX 이렇게 해서 기억하랬잖아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고,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취득해? 개인이 취득하니까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포함하지 않아요. 자, 요거 세 가지요. 작년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공인중개 지급한 중개보수가 나왔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는 XX 포함하지 않고요. 건설점이 충당한 차입금이자, 연체이자, 할부이자, 또 중개보수 세 가지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은 바른 거니까 O,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대금 외에 당사 약정에 따른 취득자 채무인수액, 채무담액이요.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거나 매도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는데 매수인이 대출금을 채무로 인수하면서 집을 산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번이 포함될 수 있는 거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사실상 취득의 범위에 관한 것, 특히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가지를 꼭 비교하고, 작년에는 중개보수가 시험에 나왔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중개보수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작년에 지문 한 줄 나왔어요. 정답 주문 아니었지만. 기억하고 우리 1번.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거. 자, 세율 특례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들 네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취득세 중과세 되는 경우 없는 것으로 함. 예외, 중과세 그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봅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요거는 자,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기억번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이거는 어떤 거 적용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나오면 우리 7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환상법, 공건위, 벌. 환상법, 공건위, 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가지 환매 등기를 표현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할 때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 취득,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꿈들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집 꿈들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조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게 위한 임목의 취득. 그래서 환상법 공건이 벌공, 표준세율에서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이고,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요. 자,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인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 취득도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간주취득처럼 봐가지고. 토지 지목병조로 가해 증가, 차량계 장기 선박 종비용 가해 증가, 건축물 개수로 가해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가해 증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비용기로 가해 증가, 토지 지목병조로 가해 증가, 또 과점주주의 취득, 간주취득 4가지, 싸가지 없는 애들 4가지는 항상 어떤 세율 적용하려고? 자, 요거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애들 4가지는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자,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지만 비과세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요. 재산세에서 다만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는 공업 묘지니까 이거 업종의 특성상
사업용 토지잖아요. 빈 땅을 필요로. 그래서 운수회사의 차고지,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와 함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의지하는 토지죠.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의지합니다. 별도 합산. 근데 그냥 지목이 비워진 토지는 비과세고요. 구별하고. 등록물세, 제한세, 지목이 비워진 토지 비과세. 취득세만 과세입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입니다. 미음번도. 그래서 기억번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이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간주취득 싸가지 여러분들 4가지와 함께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되는 거,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자, 임시건축물 전속기 1년을 초과할 때, 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또 지목이 묘진 토지, 이런 애들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간주취득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봅니다. 집에 점점 가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셔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고,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어떤 분들은 세법은 문항수도 적은데 왜 100문제를 합니까? 그런데 50문제만 하시. 근데 왜 그러냐면요, 공부를 사람들이 공시세법은 안 했잖아요. 전반부에도 사람들이 민법 공부, 학개론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지. 그 다음에 공법도 해야 한다고 발등에 불도 공법 한다고 또 공시세법 안 하지.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요 시점에 집중적으로 막판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쫙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때 집중적으로 공부, 더 시험에 나올 만한 이런 것들을 9, 10월 자료만이라도 잘 보면 합격했어요. 공부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9, 10월 와 있는 자료라도 자세히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마저 문항수가 적으면 공부를 더 안 하게 돼가지고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공시세법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시세법. 그래서 요즘은 공시세법도 점수를 여러분들이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 점수가 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고득 좀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2차에서 뭐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을 90점 맞고 공법을 8점 맞고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 근데 그게 아닌다면 중개사법 90점, 공법 뭐 거의 80점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지 않고 공법 뭐 45점, 50점, 중개사법 75점, 70점, 이런 경우에는 공시세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부족해가지고 1년 또 공부하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1차 위에받고 한 사람들 다시 1차 하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군대가 다시 가는 것도. 그래서 2차는, 그래서 공시세법을, 어떤 곳에서는 뭐 문항수를 작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반대예요. 왜냐면 요때 공부, 자료라도 제대로 보고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거 문제를 충실하게 이렇게 지문들을 다 소화해서,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거라도 달달 보고 가야지 이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일세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보세요. 옳은 거. 대도시 중과 제업종은 아니다 그랬는데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물세 신고의제도 시험에 단골로 나오죠. 이거 신고의제? 신고의제도 단골로 나오는데, 납세주와 함께. 등록물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보니까 무신고 과소시과산세 경감한다? 무신고 과소시과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과산세를 부과한다 그래도 틀리고, 무신고 과산세 깎아준다 그래도 틀리고, 무신고 과소시과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안 해요, 여러분들. 무신고 과소시과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 세율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로 과세표준은 소가점례들이라 부동산 가액이니까 주로 세율을 바꿔요. 보존 등기 어떻게 외우세요? 보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는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취득세 우리 외운 거, 스토리 외운 거 그것도 무조건 뒤에 거예요. 유십, 20, 1,000분의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이 8, 1호, 1,000분의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상산 8, 무동이 8, 15, 유십, 20, 보 8 이렇게 옵니다. 대도시내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기, 지존문 사무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등록세는 편수를 몇 배로 중과세입니까? 3배 중과세입니다. 3배 중과세. 다만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 취득세도 똑같아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거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3배 중과세입니다.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등록면허세에서 5번 질문 볼게요. 원래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그런데 단 예외가 이렇게 지방세법 23조 1호 가목, 남목,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인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등록일세가 부과되는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이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정하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예? 그래서 원래 등록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세 부과되는 4가지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차기 양손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등록세 부과될 때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세 부과된 4가지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는 등록 당시가액으로 한다 땡, 취득 당시가액으로 한다 땡 아니고 등록 당시가액, 취득 당시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 4번이 맞았는데 이 4번, 5번 올해 반드시 잘 알아두라고 제가 등록면허세에서 시험 문제 나면 이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본다고 이거.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이거.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바꿀 수도 있고 이걸 4번 주문을 아니면 하나만 취득 당시가 그런데 등록 당시 하나만 깔아 놓을 수도 있고요. 저 5번하고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45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들.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갑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45번 보니까요. 주택을 보유할 때 전반적인 이제 재산세에 관한 거예요.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이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발생한 재산세 세율적인 불가피성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50%면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다만 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다음 연도까지만 아닙니다. 땡 3년간 땡 5년간 땡 아니고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시험에 최근에도 지금 2번이나 나왔습니다. 정답 지문으로.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 하여튼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입니다.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냐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몇 프로요? 50% 이상이다. 무허가면적이 주택인데 무허가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별도가 아니라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원래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종합이거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봅니다. 이것도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됐으니까 꼭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별장과 고급택의 경우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택,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택 4%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락장, 골프장이 4%지 별장, 고급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5번 정답이에요. 46번 문제로 갑니다. 자,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오늘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46번 문제 봅니다. 46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상속 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고, and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고. 여러분,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 개시된 재산,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 소유자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것도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속 등기하는데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도 모르고, 사실상 누가 소유하는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해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맞죠, 여러분들? 자, 주된 상속자 납세무자인데,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 맞죠, 여러분들? 네. 이번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007%가 적용되는 농지목장임야가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고, 토지 중에서는 고급 선박의 표준세율은 5%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제가 재산세 표준세율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정리해 드렸었는데, 고급 선박 5%, 고급 악장 골프장 4%.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한번 다음에 적어 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간 보니까 5월 30일에 재산세 대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5월 31일에 잔금을 수령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대요. 5월 30일 날. 그럼 6월 1년제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요? 자, 항상 재산세, 종부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는 건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언제요? 5월 31일 날 잔금도 치르고 등기까지 됐으니까 6월 1일 날은 누가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냐? 누가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6월 1일까지 잔금 치르면 사는 사람이 당연도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해요. 6월 1일 지났을 때는 매도인이고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보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들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지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아셨죠? 47번 문제 봅니다. 자,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관련한 거 요약 정리하는 거. 지방세법상 2025년도 재산세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요, 최초 언제부터 공장 신증설의 과세 기준이에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항상 재산세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재산세는 과미력적 공장 신증설 5년간 일반 건축물 0.25%, 0.25%에 몇 배요? 예? 몇 배? 5배. 5배에 해당하는 세율 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은, 우리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건축물 세율 나오면 건비 0.25, 건축물 세율 재산세, 건축물 세율은 재산세 건축물은 세율이 건비 비례 세율인데 0.25, 0.25, 0.5, 그 다음에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025 젊은 엄마 애들 이름 025, 05, 125세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025 일반 건축물.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자, 05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요거 0.5, 0.5%. 125 세율은 0.25% 일반 건축물의 5배인데, 요 5배인데. 그러면 125 세율 5%가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자,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과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안 하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급 악장, 그 다음에 골프장 건축물. 이런 것들이 4%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네? 025, 05, 125세 안 오면 주급이랬어요. 시적의 주급의 공장 0.5입니다. 0.5%. 1,000분의 5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네?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문제는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법상 종부세 내용을 비교한 것이 다 틀린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나오죠. 2주택을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대요. 그러니까 종전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10억 원으로 하고요. 그러면 납세지는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죠. 주택 소재지. 종부세는 거주할 때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되고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은 재산세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근데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종부주택을 합산과세하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 우리가 2주택이니까 일반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재산세에서 공정시장 60%입니다. 1세대 1주택이 43, 44, 45%지. 자, 요거는 2주택이니까 60%고.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60% 공정시장가의 비율. 세율은 주택이요. 자, 일반적으로 다주택의 경우에 01, 04, 4당의 총월수율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2주택 이하니까 05, 27, 7당의 총월수율이고,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종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이요. 개인 소유일 때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종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개인 소유일 때는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법인 소유만 세부담 상한 적용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주세요. 종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조 재산세. 49번입니다, 여러분들. 49번은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와 조세 불복 절차, 강제 집행 절차에서 재산이 매각했을 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지방세법 중에 따른 통고처분,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것은 자, 이의신청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법 위반, 세금에 관한 게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것들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습니다. 경매, 공매시,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재산세, 종부세 등의 법정길, 당해세의 법정길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을 때는요, 원래는 당해세가 재산세, 종부세는 당해세는 설정일자인 것이 무조건 임차보증보다 우선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 법정길 임차인 확정보다 늦은 경우에는 이 당해세 배분될 배분 예정에 한해서는 주택 임차보증에 먼저 배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전세 사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법정기일 전에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 있죠? 당해세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어떤 거예요? 당해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민세 부과세일 때는 아니에요.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당했어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소득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입니다. 이때 국세, 징수의 징수 순위를 보면 강제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를 지원, 3등이 가산세 순서입니다. 지방세는 징수미 징수 순위 체납수원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를 지원, 3등이 가산세 순서고요. 예? 요거 징수미 징수 순위 작년에 조세 우리가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작년에 제가 35회 시험 때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올해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몇몇 혹시 종합문제 나올 만한 것들만 보고 있어요.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조세 불복 청구 절차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여러분들. 답이 이게
2개가 돼버렸네? 아이고, 망했다, 이거. 자, 그래서 지방세금 불법 청구는 조세 불복 절차 또는 감사는 심사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 다이렉트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나왔네. 자, 그래서 이거 그래서 3번에서 양도세를 거기를 뺐어야 되는데 뺀다는 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복수응답이 돼버렸네. 자,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복수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봅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 잘 보셔야죠. 납부지연가산세 틀린 거. 자, 과세표준과세액을 지자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일일 10만 분의 20이, 그죠? 우리가 0.02% 맞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소납부했다 그러면, 자,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일일 10만 분의 20, 0.02%씩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0.02% 납부정가산세는 이거 최대, 자,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라고, 75% 한도내에서 적용되고,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다. 자, 고지서 발부되는 재산세 같은 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 만분의 66, 즉 0.66%씩 납부정가산 적용되고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4번이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 만분의 66의 납부정가산세 오지 않는다. 아니고 얼마? 45만 원. 자, 미만. 자, 이거 이해 아닙니다.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45만 원 이상부터 납부정가산세 0.6%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 미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납세무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이면 납부정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복수응답도 있었고 그렇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추하날 요 시 한번 읽어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선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그죠?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자, 이 대추하날이 합격의 결식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백선문제 첫 주 강의 수강하시라 수고 많으셨고, 난 찍어도 합격이라는, 자, 믿음으로 9, 10월 보내야 됩니다. 힘겨운 날에는 자신의 이름 다정하게 부르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힘내자! 9, 10월 2달만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서름 삼키면서 격려도 많이 해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다음 2주차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